안녕하세요. 24차시 부등식의 활용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부등식의 풀이법, 연립부등식의 풀이법에 대해서 지난 시간까지 진행을 했고, 이번 시간은 부등식을 활용하여 실생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학습 목표를 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복습을 한번 해보고 가겠습니다. 연립부등식의 해, 활용 문제를 해결하는 단계 세 가지 다들 기억하시나요? 자, 우선 연립부등식이란 1차 부등식 두 개를 한 쌍으로 묶어서 나타낸 것을 연립부등식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 다음 연립부등식의 해는 두 1차 부등식의 공통의 해라고 설명을 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 공통의 해라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지난 시간부터 강조를 했었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활용 문제를 해결하는 단계에 대해 얘기를 하면 먼저 문제를 분석하셔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단계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단계로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그리고 주어진 자료는 무엇이 있는지, 또 어떤 지식이 필요할지를 생각해 봐야겠죠. 그래서 문제 분석이 끝나고 나면 미지수를 정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보통 미지수는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인 경우가 많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 다음 세 번째는 분석한 것과 미지수를 정한 다음 문제 상황에 맞게 식을 세우고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답이 나오겠죠. 자, 마지막엔 이 답이 문제의 뜻에 맞는지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부등식의 활용에 대해 다뤄보게 될 텐데요. 첫 번째로 1차 부등식의 활용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111페이지에 남아있는 예제인데요. 다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등산을 하는데 올라갈 때는 시속 3km, 내려올 때는 같은 길을 시속 5km로 걸어서 총 3시간 이내에 등산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때 최대 몇 킬로미터 지점까지 올라갔다 올 수 있는지를 구하여라 라는 문제인데요. 제가 활용 문제는 끊어서 읽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몇 군데를 끊어보면 올라갈 때는 시속 3km까지 한번 끊고 내려올 때는 같은 길을, 이 같은 길이란 말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시속 5km로 내려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정보, 총 3시간 이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이내라는 말 때문에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부등식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때 최대 몇 센티미터 몇 센티미터가 아니고요. 몇 킬로미터 지점까지 올라갔다 올 수 있는지를 구하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우선 풀이를 하기 전에 문제를 분석해야겠죠. 자, 그래서 제가 이런 지금 어떤 문제예요? 속도가 나와 있고 또 뭐가 나와 있어요? 속도, 다음에 거리, 다음에 시간이 나와 있죠. 자, 이런 문제를 풀 때는 거속시 공식을 이용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렸었죠. 동그라미, 거, 속, 시. 네, 다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걸 잘 이용해서 문제를 풀라고 했어요. 자, 이때 문제 상황을 그림으로 그려서, 그래서 그림이 중요하다고 했죠. 그림을 그리면 문제가 쉬워집니다. 자, 그럼 그려볼게요. 올라가는 길과 내려가는 길은 동일한 길이기 때문에 길을 하나만 그리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길을 지금 보면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게 최대 몇 킬로미터 지점까지 라고 나왔으니까 네, 이게 x가 될 거다라는 건 쉽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거리가 될 거고요. 자, 우선 올라가는 걸 생각을 해봅시다. 올라가는 건 뭐 똑같은 길을 가겠죠. 똑같은 길을 가는데 시속이 중요해요. 시속 몇 킬로미터라고 나와요. 네, 시속 3km라고 나오게 되죠. 그래서 시속 3km로 올라가고요.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옵니다. 근데 내려오는 길은 어떻게 돼요? 내려오는 길은 시속 5km가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모든 시간을 합쳐서 3시간 이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면 이 이내라는 말은 3시간보다 어때야 된다는 얘기예요? 작거나 혹은 같아야 된다라는 얘기. 3시간 이내니까 작거나 같다라고 해석을 해야겠죠. 이 이내라는 말이 좀 해석하기에 따라서 작거나 같다가 아니고 작다라고만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제 이내라고 나오면 보통
네, 이하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 분석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거리가 xkm인 이 xkm인 산을 올라갔다가 같은 길로 다시 내려올 건데, 올라가는 데는 시속 3km로 내려오는 데는 시속 5km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합치면 시간이 3시간 이내라는 게 나오죠.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최종적으로 부등식을 세울 때 시간에 대한 식을 세워야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네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문제를 풀어보면 일단 어떻게 돼요? 갈 수 있는 최대의 거리를 xkm라고 아까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러면 올라가는 데 걸린 시간과 내려올 때 걸리는 시간을 모두 합쳤을 때 총 걸리는 시간이 얼마예요? 3시간이죠. 이 3시간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부등식을 세울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올라갈 때 걸리는 시간은 식을 세우면 어떻게 돼요? 이 올라갈 때 걸리는 시간이니까 시간은 어떻게 해요? 거리를 뭘로 나누죠? 네, 속력으로 나누죠. 그 다음 내려올 때 걸리는 시간은 똑같이 거리를 속력으로 나눠요. 이 두 개를 더했을 때 걸리는 시간이 얼마? 3시간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고 결론에 이르게 되죠. 그럼 공식이 아니고 식을 세워보면 네, 식이 이렇게 되죠. 3분의 x 더하기 5분의 x는 3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식을 세울 수 있고요. 부등식을 풀면 x는 8분의 45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말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최대 몇 킬로미터? 최대 8분의 45km 지점까지 다녀올 수 있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죠. 자, 두 번째 문제를 풀어볼 건데, 두 번째 문제는 연립부등식의 활용에 관한 문제긴 한데요. 연립부등식에 관한 문제는 연립부등식이 아니고 1차 부등식 문제로 풀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1차 부등식으로 풀어볼 거고요. 우리 교과서에는 연립부등식을 이용해서 풀었는데 지금 나오는 문제는 1차 부등식으로도 충분히 풀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한 개에 300원인 사탕과 한 개에 500원인 빵을 합하여 모두 15개를 사고 그 금액이 6,000원 이상 6,400원 미만이 되게 하려고 한대요. 이때 살 수 있는 빵의 개수를 구하여라 라고 나오는데요. 자, 분석부터 해봅시다. 자, 일단은 사탕은 한 개에 얼마예요? 300원이죠. 그 다음에 빵은 하나에 얼마예요? 500원입니다. 자, 모두 합쳐서 15개래요. 그러면 예전 같으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요? 사탕은 x개, 빵은 y개 둘이 더해서 15 뭐 이런 걸 썼었죠. 근데 여기서는 이걸 쓰시면 안 돼요. 물론 써도 문제를 풀 수 있지만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일단 지울게요. 자, 이렇게 푸는 건 아니라는 거 주의를 해두시고요. 자, 계속 분석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끊고 그 금액이 6,000원 이상이라고 나와요. 그럼 이상은 뭘로 해석하면 돼요? 네, 크거나 같다로 해석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6,400원 미만이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작다라고 해석을 해야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했을 때 마지막 살 수 있는 빵의 개수를 구하래요. 그러면 이 살 수 있는 빵의 개수를 x로 놓고 문제를 풀면 되겠죠. 자, 그래서 미지수를 정하는데 미지수는 뭘로 정하면 돼요? 네, 살 수 있는 빵의 개수로 정하면 된다고 했죠. 구해야 하는 것이 빵의 개수이므로 빵의 개수를 x개라고 하자. 자, 그러면 식을 어떻게 세울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건 사탕의 개수를 지금 몰라요. 사탕의 개수를 모르지만 뭐라고 쓸 수 있냐면 빵과 사탕을 합치면 15개가 돼요. 그러면 빵이 x개니까 사탕은 네, 15개에서 x개만 빼면 되겠죠. 그래서 사탕의 개수를 뭐라고 할 수 있냐면 15-x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식을 세워 봅시다. 자, 얼마가 나와야 돼요? 지금 총 금액이 6,000원 이상이어야 되고 6,400원 미만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야 할 돈은 300이 사탕이죠. 사탕의 가격 300 곱하기 15-x, 이게 사탕의 가격이겠죠. 그 다음 빵의 가격은 500 곱하기 x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총 가격이 되죠. 이게 총 가격이 됩니다. 근데 이 총 가격은 얼마보다는 높아야 돼요? 네, 6,000원보다는 높아야 되는데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같아도 돼요. 그런데 6,400원보다는
미만이어야 되기 때문에 오른쪽에 부등식을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상과 미만을 잘 구분을 해서 부등식을 세워야겠죠. 자, 부등식을 세우고 나면 나머지는 풀면 됩니다. 그래서 풀어보면 지울게요. 좀 지우고. 자, 풀어보면 어떻게 돼요? 4500 300 곱하기 15 300 곱하기 15를 가지고 300 곱하기 15를 계산을 하면 이건 4500이 됩니다. 그래서 4500을 양변에서 빼주세요. 양변에서 빼면 어떻게 돼요? 네, 왼쪽은 1500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1900이 되겠죠. 자, 그래서 빼고 계산을 한 게 1500, 200x, 1900 이렇게 순서대로 나오게 되고요.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x의 범위이기 때문에 양변을 뭘로 나눠야겠어요? 200으로 나눠야겠죠. 자, 200으로 나누면 2분의 15, 그 다음에 x 2분의 19 이렇게 순서대로 나오게 되고 부등호의 방향은 변할 필요가 없겠죠. 왜냐면 양수로 나눴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빵의 개수를 세야 되는데 2분의 15는 7.5고요. 그 다음에 2분의 19는 9.5가 됩니다. 그러면 빵의 개수는 7.5개보다는 많아야 되고요. 9.5개보다는 적어야 돼요. 그러니까 x가 될 수 있는 것은 8 또는 9가 되겠죠. 자, 왜냐면 빵은 소수점 단위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x는 8 또는 9. 그래서 따라서 살 수 있는 빵의 개수는 8개 또는 9개이다 라는 결론을 얻게 됐죠. 자, 그래서 연립부등식의 활용 문제를 풀어봤는데 연립 방정식의 활용에서부터 누누이 얘기했지만 활용 문제를 풀 때 가장 중요한 건 문제를 어떻게 분석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24차 시 부등식의 활용이 모두 끝났고요. 다음 25차 시는 경우의 수와 확률, 그러니까 새로운 단원을 들어가게 됩니다. 새로운 단원을 들어가게 되는데 그 전에 부등식에 관련된 많은 문제들을 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내용 정리인데 지난 시간이랑 똑같아요. 연립부등식이란 연립부등식의 해란, 그 다음에 A는 A보다 B가 크다, B보다 C가 크다 형태의 부등식의 풀이법, 지난 시간에 했던 거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두세요. 자, 왜냐면 활용 문제를 풀 때 중요한 건 결국 연립부등식을 풀 수 있느냐 없느냐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오늘 동영상 시청 확인 숙제는 역시 없습니다. 우리가 수업 시간에 많은 문제를 풀어볼 거기 때문에 동영상 시청 확인 숙제를 굳이 내드리진 않겠습니다. 자, 모두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